눈가 주름 때문에 부담 느끼시는 로율님들 계시죠? 저 이렇게 양옆으로 눈을 이렇게 잡으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 마셜프도 소개팅 첫날에 이렇게 웃더라고요. 스테이크 먹으면서 웃을 때마다 이렇게 웃길래 뭐지?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입을 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웃을 때 여기 눈가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꾸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잔데도 정말 관심이 많았나 봐요. 눈가 주름에. 로율님들이 평소 저에게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주름이 없어요? 질문을 해주시는 로율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율님들이 평소에 저의 눈가 케어 루틴을 정말 궁금해하시고 피부과 시술을 받고 있는지도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최근 4년 동안 점 빼는 레이저 말고는 피부과에서 그 어떤 시술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홈케어로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눈가 피부가 고르지 않게 무너지고 눈가 주름, 눈 밑 주름, 건조함, 눈꺼풀 피부 처짐 등 눈에 띄는 노화 현상이 나타나죠? 이 눈가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없으면 메이크업 스킬이 좋고 제품이 좋아도 예쁜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요즘에 예쁘고 맑은 안광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눈 케어부터 눈 주변 순환, 눈가 피부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눈가 케어를 남김없이 알려드릴게요. 이랬던 눈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에 예전보다 안경 쓰는 청소년 어른들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인 것 같아요. 집중해서 불빛을 계속 보다 보면 안구가 건조해지고 시력도 나빠지는 건데요. 실제로 안구가 건조해지는 원인 중 스마트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들로 인해 눈물샘이 막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안구 청소가 되지 않고 점점 건조해져서 핏줄이 두드러지거나 안구 컬러가 탁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안쪽 근육에도 영향이 생기고 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아이백, 즉 눈밑 지방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고 점점 눈가 주변 근육이나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빨라지기도 해요. 속에서 그리고 겉에서 케어를 잘 해줘야 눈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눈가 피부의 시간을 7일 만에 되돌린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나서 평소에 해주는 기초 케어를 합니다. 저는 세럼 다음에 아이크림 발라주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눈가 케어를 해주고 다시 아이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아이크림과 눈가 케어 과정이 핵심인데 이 아이크림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바르는 방법부터 뒤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눈가 케어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는 방법인데요. 수면 발열 안대를 사용해서 눈물샘을 막고 있는 기름때를 녹여줄 겁니다. 자, 10분 정도 이렇게 안대를 하는데요. 저는 안대도 그렇고 팩도 그렇고 얼굴에 무엇을 붙이고 절대로 앉아있거나 서있지 않습니다. 이 안대나 팩의 무게가 밑으로 처지면서 피부가 같이 처지게 되잖아요. 자, 안대를 한 상태에서 눈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활을 할 때 한 곳만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대 안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양옆 위아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눈 안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한 바퀴, 왼쪽으로 한 바퀴, 오른쪽으로 한 바퀴, 왼쪽으로 한 바퀴. 이 운동을 안대를 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 보면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눈가와 눈앞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 밝은 곳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깨끗한 면봉으로 눈 점막을 부드럽게 쓸어주면 그런 불순물들이 면봉에 묻어납니다. 이렇게 눈 주변을 깨끗하게 이완시켜준 후에 다시 아이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미 이전보다 안구 상태가 촉촉해지면서 맑아졌어요. 이렇게 눈 주변을 깨끗하게 이완시켜준 다음에 아이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에스티로더 뉴 에이지 리버셜 아이크림. 요즘에는 정말 연령대 구별 없이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아이크림을 발라줘야 합니다.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은 눈 주변의 피부가 약간 예전에 비해서 처지면서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다, 예전에 비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게 고민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눈밑 지방 처짐까지 좀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야 하나 이런
한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스티로더의 신제품 이 에이지 리버셜 아이크림은 단 7일 만에 피부의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눈 밑 꺼짐, 눈가 피부의 처짐, 눈가 주름을 개선해서 눈가의 시간을 되돌리고 어려 보이는 피부를 선사해줍니다.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 눈 주위의 피부는 피부 중에 가장 얇고 탄력이 적어서 다른 부위의 피부보다 더 빨리 노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처음에 에스티로더에서 제품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테스트 기간 동안 딱 7일만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뭔가 점점 눈가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탄탄해지니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꺼졌던 눈가가 약간 채워진 것 같고 마슈얼프가 눈이 약간 부은 건가요?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탱탱하게 차오르니까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눈가 고민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어려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평소랑 비슷하게 잤는데 왜 조금 더 잘 잔 것 같지? 그래서 요즘에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역시 에스티로더답게 디자인도 럭셔리하고 예뻐요. 무엇보다도 함께 포함된 세라믹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프리미엄한 게 아이크림에 반쯤 찍으면 한쪽 눈 1회 사용에 적절한 양이 묻어나거든요. 손으로 덜어내는 것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라믹 소재로 쿨링감과 미세 순환에 도움을 주니까 꼭 사용해주세요. 자, 제형 보여드릴게요. 에스티로더 아이크림은 이렇게 부드럽게 잘 펴지고 눈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스며드는 것도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거 보이시죠? 세라믹 헤드에 반만큼 찍어내고 애플리케이터에 찍힌 포뮬러를 눈가 전체에 나눠서 찍어줍니다. 눈썹 위에까지 찍어줘야 돼요. 눈썹 앞부분부터 숫자 6을 그리듯이 6번 그려주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둥글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터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눈가 피부를 쓸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돌아가면서 그냥 묻혀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세게 누르거나 피부를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눈 밑 주름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위쪽에서 부드럽게 지나가줍니다. 저는 가끔 피부 관리실에 갔을 때 이 눈가 주변 아무튼 얼굴 피부를 딸려 올라가게 너무 강력한 힘으로 롤링을 해주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피부는 종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는 어때요? 한번 구겨지면 절대로 처음처럼 그렇게 매끈한 표면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가 피부도 얇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에스티로더에 15년 이상 피부 장수과학 노하우가 담기고 또 특허받은 설티비티 LP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해보면 확실히 피부 근본적인 부분을 딱 개선해주는 효과가 느껴지는 게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을 때 눈가 주변의 고민들이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특히나 눈 밑 꺼짐이 줄어들고 눈꺼풀 리프팅, 눈가 주름이 전반적으로 탄탄해진 느낌이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이렇게 요즘에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 오래오래 함께 해야지 하고 정착한 제품이에요. 요즘에 아이크림 건너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특별한 제품력이 없다면 에스티로더에서 이 럭셔리 라인으로 아이크림을 출시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저도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집중 케어는 특별히 더더욱 제품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피부 노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자외선이죠. 선크림 꼭 바르기, 그리고 선글라스 쓰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몇 년이 지나면 UV 차단 지수가 없어진다고 해요. 무겁게 괜히 선글라스를 쓰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패션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UV 차단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김혜수 배우님 아시죠? 김혜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눈가의 자외선이 차단이 되면서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배우님들보다도 훨씬 더 동안을 유지하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혜수님이 직접적으로 TV에 나오셔서 얘기도 하셨는데 노안이라고 하죠. 시력 보호에도 너무 도움이 돼서 아직까지 시력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선글라스는 UV400 선글라스가 도움이 되는데요. 400 이하의 자외선을 99% 차단해서 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들 UV 차단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안경점에서는 UV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들을 구비해 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기기들을 이용하면 나의 선글라스가 UV 차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안경점에 방문하실 때 내 선글라스를 가지고 UV 차단 여부를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보통은 무료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합니다. 만약에 차단 상태가 부족하다면 추가 코팅이나 새 렌즈 교체로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UV 차단이 안 되면 새 렌즈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샤넬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래도 샤넬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구매한 샤넬 매장에 선글라스 갖고 가면 비슷한 선글라스 알로 교체를 해주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경점에서 UV 차단되는 알로 바꿔야 합니다. 컬러도 맞춰야 하고요. 자, 블루라이트 차단. 블루라이트가 시력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력 때문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블루라이트가 그냥 눈으로만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광선이 내 얼굴 전체를 비춘단 말이에요. 특히 눈가 피부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이나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이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로일님들,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블루라이트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활성산소를 생성할 수 있대요. 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라겐 분해를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콜라겐을 분해한다고요?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안 되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나이트 시프트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내 주황색으로 봐줘야 돼요. 제대로 된 컬러를 보기 위해서 항상 트루톤을 켰거든요. 나이트 시프트까지 켜줘야 됩니다. 색소 침착도 증가한다고 해요. 왜 여기 이렇게 많이 생기나 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고 햇빛에 노출될수록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 20대 때랑 비교를 하면 안 되긴 하죠. 네, 그래도 핸드폰을 달고 살기 전과 핸드폰을 달고 산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급속도로 달라요. 블루라이트가 멜라닌 생성을 자극해서 피부톤을 고르게 하지 못하거나 기미 및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부 염증, 블루라이트가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왜 이래? 블루라이트? 라이트 왜 그래? 그래서 눈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눈 이 주변이 가장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어쩔 뻔했어. 수면 장애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고 해요. 경험했죠? 좀 핸드폰 좀 보고 잘까? 뭐 유튜브 좀 보고 잘까? 이렇게 해서 블루톤으로 켜놓고 보면 수면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수면 장애가 되면은 우리 뭐 피부가 바로 노화되는 거니까 눈가 피부는 뭐 여리고 약하고 탄력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더 금방 노화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보기 전에도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핸드폰을 봐야 된다고 해요. 사실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핸드폰 보잖아요. 오늘은 어떤 메일이 와 있지? 어떤 카톡이 와 있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세수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이게 뭐 쉽습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에는 많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 눈가 피부와 눈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인공 눈물 중에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은 오히려 안 넣느니만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멸균이 되어 있는 일회용 제품들을 또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일회용 제품들이 들어있는 용기가 또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 눈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 앞부분에 보여드린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의 눈물로 안구 건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눈이 좀 건조하고 뻑뻑하다, 좀 평소 같지 않다. 이럴 때는 바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가 뻑뻑해지고 건조해지고 하다 보면은 이 눈물샘이 또 막혀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눈물 고랑이 이런 데 근육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근육 처짐, 눈 생김의 변형 이런 것도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 건강 그리고 눈 근육 주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를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는 로일님들, 녹색 채소, 특히 시금치와 케일이 좋은데요. 여기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이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아보카도,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눈에 좋고요. 눈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력, 야맹증, 눈 건강에 무엇이 좋다고 배웠죠? 바로 비타민 A가 좋다고 배웠죠? 녹황색 채소에도 많이 있고 황색 채소 하면은 당근, 그리고 고구마에도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래도 짠 음식을 먹으면 눈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붓습니다. 여기 눈 주변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빠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어요. 풍선에 바람 이만큼 넣었다가 바람 푹 빼면 그 풍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런 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제 짠 거 먹지 말아야지. 어우, 풍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요. 그죠, 로율님들? 자, 충분한 수면까지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충분한 수면. 수면이 부족하면 눈 밑 지방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경험해보신 분들 많죠?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때 너 어제 잠 잘 못 잤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바로 눈 주변이에요. 눈 주변이 이렇게 퀭하면 너 어제 못 잤니? 무슨 고민 있어? 요즘 무슨 일 있어?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눈 주변 피부가 그렇게 상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베개를 높이 비면 눈이 붓는 걸 좀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베개를 높이 비면 좋은 점보다 더 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개는 적당한 높이로 비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정보와 제품들을 토대로 눈가 피부 관리와 안광 관리 같이 해봐요. 로율님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유라트